제3지대 신당 창당을 둘러싸고 내분이 커지고 있는 민주평화당. 사실상 오늘 그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 당권파와 비당권파 등 소속 의원 전원이 워크숍을 열어 당 진로 끝장 토론에 들어갑니다. 네, 저희 연합뉴스TV에서는 오전에는 비당권파로 대한정치연대를 주도하는 유성엽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당권파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게 당의 진로부터 시작해서 외교 현안 이슈까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축하드리는 말씀으로 시작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취임 1주년이셔서 저희가 축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당내 상황을 보면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가 위기, 국민 불안 속에서 저희 당이 분란의 모습을 보여서 송구스럽습니다. 함께 힘을 뭉쳐서 해도 어려운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 뭉쳐서 저희가 해온 것이 선거제 개혁 여기까지 밀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일 경제 전쟁에서 저희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1주년. 감사합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메시지 내놨거든요.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예. 오늘 메시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좀 어떠십니까? 뭐 좋은 말씀인데요. 예. 이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보이지 않아서 좀 추상적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평화 경제. 제가 통일부 장관 하던 게 벌써 15년 됐는데요. 그렇게 됐나요? 그때 이제 개성공단 만들면서 개성공단이 바로 평화 경제의 상징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인력이 함께 이제 물건을 만들어 내서 그걸 평화로 키우는 거죠. 경제가 평화를, 평화가 경제를. 이제 불행히 지난 10년 동안 보수 정권 10년 동안 개성공단이 이 냉동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그 기간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냥 쭉 밀고 갔더라면 개성공단이 아마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지금 국면인데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평화 경제가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열쇠다 이런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을 재개하는데 좀 더 정부가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하란 대로 이렇게 해서는 부지하세월이죠.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지만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 지금 현안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난 금요일에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현재 상황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 전쟁이죠. 그리고 지정학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대 강국으로 빙 둘러싸여 있고 우리는 허리가 반토막 나 있고 이런 속에서 일본은 경제 전쟁이고 지금 북은 계속 단거리 미사일 쏘아대고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는 독도 영공을 침범했고 미국은 지금 한일 두 나라가 뭐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식이고 지금 기댈 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일치 단결해서 대응하는 참 슬기로운 모습을 보입니다만 안타까운 것은 큰 그림과 계획 전략이 보이지 않는 게 좀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일본의 그 외무성 부대신 차관급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례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저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일본이 납득하지 않게 하는 게 한두 개겠냐마는 이런 발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뭐 정상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이렇게 날카로워진 상황일수록 언력, 말의 힘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애국심을 강조하면서도 또 동시에 일본 국민도 그 양식과 교양이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하토야마 전 총리라든지 간나오토 전 총리라든지 또 그 오부치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 진심으로 과거사를 딛고 미래로 가고자 하는 지도자들이었거든요. 또 그분들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지 선언 벌써 이제 20년 세월인데요. 예.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통해서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자는 그 합의 선언에 대해서 거기엔 사죄도 들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여야 국민 모두가 다 지지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길은 있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어쨌든 비판의 일비할 필요는 목소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오고 있고 그럼 우리도 우리 차원에서 일일비하지 말고 뭔가 대응책들을 예, 세워야 할 텐데. 큰 그림이 필요하다. 예. 저는 이제 열흘 뒤가 8.15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8.15 메시지를 내놓을 텐데요. 이것을 그냥 스피치라이터하고 비서들 중심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예. 저는 전 국민적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예. 네.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 그리고 외교 안보의 원로 최고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이른바 문재인 독트린을 기초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안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지정학적 위기, 예. 이 미일 중로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지금 국가적 위기, 국민적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함께 하려면 역시 야당과 소통해야 되거든요. 예. 예. 또 전문가들과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7월 18일 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있었는데요. 8.15 전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걸 구체적으로 제안하실 생각도 지금 예, 제안한 네.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할 때 안보 그 부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우호국에서 우리를 제외하겠다. 그러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아니 그들이 우리를 우호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왜 우리 민감한 정보를 일본에 넘겨줄 것이냐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지소미아 얘기는 뭐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지금 주목할 부분은 8월 2일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다릅니다. 예, 8월 2일이 뭐냐면요. INF. 예, 그러니까 I는 중거리, Intermediate Range고 예, N, F, Nuclear Forces. 예. 핵전력.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 8월 2일 이후에 없어졌어요. 미국이 나온 미국, 거죠. 미국, 러시아가 30년 동안 이른바 탈냉전 시대 군비 축소, 감축으로, 군비 감축의 한 축이었던 이 INF 조약을 지난 8월 2일 없앴단 말이에요. 예.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그래서 이제 군비 경쟁 시대가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예,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 시대, 신냉전이 도래하면 한반도 냉전 해체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문제고. 그리고 이 INF를 파기한 미국의 속내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압박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 일본, 동아시아에 배치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한반도 냉전 해체는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문재인 독트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INF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예, 이건 전 세계 문제지만 세계가 이렇게 군비 경쟁으로 빨려 들어가고 특히 동아시아가 이 화약고로 다시 등장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중대한 위해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 해야 되죠. 지금 미국이 파기한 것은 미러가 묶여 있는 사이에 중국이 이 중단거리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데 대한 견제란 말이죠. 예. 그러면 미국, 러시아, 중국 당신들 큰 나라들끼리 다시 핵 감축 오바마 대통령의 비전이 핵 없는 세계였잖아요. 노벨상 받은. 예. 근데 지금 이 트럼프 시대, 트럼프, 시진핑, 푸틴 시대에 핵무기 경쟁을 다시 벌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세계를 향해서 발언할 수 있는 중견 강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고 중국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이 INF가 중요한 것은 이 INF가 깨진 속에서 지소미아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미국이 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에 미사일을 배치할 때 이 MD 체계, 예. 미사일 방어망의 인프라 중에 하나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 교류 협정이란 말이죠. 예. 이걸 없앤다는 건 지금 미국의 이런 전략과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지금부터 8월 24일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 불가 통보를 할 수 있는 그 시한이죠. 기간, 예. 이 기간 동안이 전략적 공간입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되는 8월 28일. 예. 이게 8월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그 중간에 8.15가 있습니다. 8.15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문재인 독트린을 발표해야 한다. 그래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중일러 4강이 각축하고 있는 예. 이 지정학의 비극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우리 국민에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IMF에서 미국은 빠져나왔고 이제 동아시아가 더더욱 중요해진 상황인데 어째 일본과 우리의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팔짱 끼고 그냥 좀 방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특히 한일 정보보호협정 예. 파기에는 아마 관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아마 소극적 관여였다면 적극적으로 관여할 앞으로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그냥 지소미아가 한일 간의 협정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예. 네. 이 한반도의 냉전 해체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5당 대표와 외교 안보 전문가 원로들과의 청와대 회동을 제안한 것입니다. 네, 회동 만약에 다녀오시면 다시 저희 1번지 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예. 민주평화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당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분당 위기까지 맞게 됐다고 보시는지부터 들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불안감입니다. 그런데 그건 과도한 불안감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예.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어지는 거지요. 이대로 가면 내가 또 국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정치는 명분입니다. 대의 명분이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기들 살겠다고 이합집산하는 건 어김없이 심판받았습니다. 예. 예. 한 사람도 살아 못 돌아옵니다. 결국 자기 살 길이 아니라 국민 살 길을 가지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속에서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민주평화당의 창당에 함께 하셨던 네. 권노갑 상임고문, 정대철 상임고문께서 고문단. 중재안을 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분열은 안 된다. 함께 해라. 그 의원들이 모여서 지금 새로운 신당을 하자고 주장하니까 예. 같이 해라 그러면 그것이 핵심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 중재안을 지금 비당권파에서는 이미 못 받겠다고 한 건 아닌가요? 오늘 저녁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제가 호프 미팅을 제안했어요. 예. 그러니까 딱딱하게 의원 총회 이런 형식 말고 맥주 한잔 하면서 날도 더운데 지금 뭐 한일 간에 전쟁도 있고 날씨도 지금 뜨거운데 진짜 좀, 덥습니다. 좀 맥주로 좀 식히면서 예. 네. 소통을 하자. 소통하면서 뭐 서로 못할 얘기가 없잖아요. 합일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다길래 또 1주년 때 어떤 말씀하실까 좀 찾아봤는데 이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녹색당, 뭐 청년당, 어쨌든 연대할 당들을 좀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앞으로 연대하겠다. 혹시 이 당들도 같이 얘기가 좀 된 건지 얘기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 정당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예. 우리 정치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청년 의제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주거 문제. 그러니까 집 살 꿈을 잃어버렸잖아요. 예. 20대, 30대가 지금 자산을 마련할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또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 예. 늘 정부에서 일자리 얘기하지만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딱 20, 30대는 2명밖에 없어요. 예. 청년들이 이 청년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 개혁이거든요. 민주평화당 여기까지 앞장서 왔죠. 그 연장에서 8월 말까지 선거제 개혁을 어떻게든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고요. 예. 그 연장선에서 청년당 또 젊은 인재들을 함께 이렇게 해서 내년에 제3세력이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등장할 수 있도록 양대 정당이 계속 그 패권을 쥐고 가는 한 한국 정치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계속 싸우면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고. 녹색당도 그렇고 청년당도 그렇고 젊은 정당들이죠. 예, 젊은 정당들이 그러면 손을 잡고 함께 하고 싶어 할 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 안에서 그런 메리트가 그들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좀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뭐 많이 부족하지요. 예. 그 부분을 선명하게 제가 명분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방향을 얘기했는데요. 예. 우리 당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것이 거대 양당의 난장판 싸움판 양당제를 극복하고 다당제로 가는데 그 다당제를 통해서 뭘 하겠느냐. 숫자는 많은데 정치적 발언권이 없는 집단.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게 청년이고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고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비정규직 뭐 이 노동자들이고 예.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이건 역시 젊은 정당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녹색당, 청년당 이야기도 그렇고 보면은 민주평화당 내에서 양쪽 다 결국에는 제3지대를 구축하겠다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최종 목표가 같은데 왜 이렇게 갈등이 있나 이 부분도 그래서 사실 합일점을 궁금하거든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에서 개인의 불안감에서 시작한 건데요. 예. 이것과 21대 국회를 지금과 다른 국회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목표를 잘 조화를 해야죠. 그러면 유상엽 원내대표가 말하는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도 받을 가능성도 있으신 건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라는 게 늘 비대위 중독증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각 예. 정당이 예.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정치하느냐, 왜 정치하느냐가 중요하지. 당권 투쟁이나 무슨 공천권 투쟁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에게 외면받기 십상이죠. 그래서 예. 본질 문제를 가지고 의견을 좁힐 생각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오늘 한국당 가려면 당신끼리 알아서 가라 이런 얘기하면서 민주평화당, 한국당 다 통합 대상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향후 민주평화당 미래에 어떤 변수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기성 정치인들의 이합 집산에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아마 추석 지나고 나면 예. 새로운 정치 세력, 새로운 젊은 인재들이 등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운을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바른미래당 내에서 호남파 의원들과 원래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계속 예. 교류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제3지대라는 건 실체가 없습니다. 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기성 정치인들의 이합 집산으로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은 젊은 정당을 향해서 새로운 인재 집단과 함께 새롭게 등장할 정치 세력과 함께 어떻게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냐,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한국 정치를 바꾸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정당으로, 그래서 내년에 제3당이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3당, 제3당. 정당은 어쨌든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민주평화당은 사실 지지율이 너무 낮다라는 지적이 많거든요. 뭔가 획기적인 한 방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구조적 한계인데요. 예. 저희는 지금 지역구 의원이 전원 100% 호남에 네.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국민의당 시절 38명의 의원이 있었을 때보다 지금 민주평화당의 호남권 지지율은 더 높습니다. 네. 2배, 3배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권 그 지지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예. 정말로 다 놓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내가 그 수도권에 가서 한번 희생하겠다, 출마하겠다. 계십니까, 그런 그런다면 분들이? 그건 아마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한다면 어쨌든 지금 기성세대에서 좀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진정성을 인정받겠지만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국민에게 감동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저녁에 맥주 회동이 좀 잘 이야기가 풀리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